물 만지고 흙 만지는 시간,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햇빛도 걱정, 부족해도 걱정,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햇볕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D, 특히 암 생존자에게도 꼭 필요한 이유와 비타민 D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충하는 법까지 실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약, 햇볕만 보면 괜찮을 줄 알았던 비타민 D, 건강검진 결과에서 늘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보충하는 것이 좋은지, 또 특히 암 생존자나 재발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비타민 D가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요즘 같은 여름, 잠깐 걸었을 뿐인데 땀이 줄줄 흐릅니다. 택시를 탈 걸 그랬나 싶다가도 그래도 오늘은 비타민 D 좀 합성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햇볕이 그만큼 비타민 D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건강검진을 하면 햇볕을 봤다고 생각해도 비타민 D 부족 소견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병원 진료실에서도 이 질문 참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저 햇빛도 좀 보고 나름 바깥 활동하는데 왜 비타민 D가 부족할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비타민 D는 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비타민 D 하면 흔히 칼슘 흡수만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래서인지 뼈가 약해지거나 골다공증 걱정이 생기면 그제야 비타민 D를 챙기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몸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가 활성형으로 전환되면 면역세포나 신경세포의 기능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세포의 성장과 사멸에 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몸속 면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자가면역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작용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에도 관여하는데요. 비타민 D는 혈관벽의 이완과 수축을 조절하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기능 유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낮을수록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당대사 조절 기능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고 말초 조직의 인슐린 감수성에도 영향을 미쳐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혹시 비타민 D가 이렇게 다양한 작용을 한다면 혹시 호르몬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학계에서는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스테로이드계 호르몬 전구체로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합성되고 체내에서 특정 수용체와 결합해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햇빛, 마냥 좋기만 할까요?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 특히 UVB 자외선에 노출될 때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은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피부 속 7-데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자외선을 받아 프리비타민 D3로 전환되고 이 물질이 체온의 도움을 받아 비타민 D3로 바뀌며 이후 간과 신장을 거쳐 활성형인 칼시트리올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는 물론이고 면역력 조절, 심혈관 건강 유지 등 전신 건강에 폭넓게 관여하게 되죠. 하지만 문제는 이 UVB 광선이 강한 시간대에는 피부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자외선 지수가 3 이상일 때부터 자외선 차단제를 비롯해 모자, 선글라스, 긴 옷 등 보호수단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정오부터 오후 2시 사이에는 자외선 지수가 쉽게 6 이상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몇 분만 노출돼도 피부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미나 주근깨, 잔주름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피부암 발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햇빛을 어떻게 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은 주 2회에서 3회, 하루 중 자외선이 적당한 시간대에 얼굴과 팔, 다리 등 일부 부위를 햇볕에 5분에서 30분 정도 노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색이 밝은 분이라면 5분에서 10분 정도로도 충분하지만 피부색이 어두운 분들은 자외선이 표피를 통과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20분에서 30분 정도의 노출이 필요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오 무렵처럼 자외선이 너무 강한 시간대를 피하고 싶다면 오전 10시 전후 또는 오후 3시 이후처럼 자외선 지수가 3 이상이면서도 비교적 덜 강한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에 팔뚝이나 종아리처럼 넓은 부위를 짧게라도 햇빛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일정 수준의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하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 중 가장 자외선이 강한 시간은 자외선 합성에는 유리하지만 피부 노화나 손상의 위험도 함께 크기 때문에 개인의 피부 상태나 자외선 민감도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부가 민감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전문가와 상담한 뒤 노출 시간을 정하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3. 음식으로 채우는 비타민 D, 얼마나 가능할까요? 햇볕을 피해 생활하시는 분들 또는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바르시는 분들에게는 음식을 통한 비타민 D 보충이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이나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중장년층에게는 더욱 실용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비타민 D 식품으로는 기름진 생선이 먼저 떠오릅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은 100g당 300에서 450IU의 비타민 D를 제공합니다. 특히 연어는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오메가3 지방산도 함께 들어있어 혈관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 또한 식물성 식품에서도 일부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이나 양송이버섯은 100g당 150에서 450IU 정도의 비타민 D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단, 말리지 않은 생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구입 시 햇볕에 건조된 버섯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는 약 40IU 정도의 비타민 D가 들어있는데 매일 섭취한다면 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과 콜린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아침 식사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요즘은 강화식품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음료나 유제품을 통해 간편하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강화된 우유, 두유, 오렌지 주스, 요거트 한 컵에는 약 100IU의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 중에 한 잔 정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이렇게 음식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성인의 하루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은 600IU, 노인의 경우 800IU 정도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보면 연어 한 토막과 우유 한 컵, 달걀 하나를 함께 섭취하면 어느 정도는 충족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식사에서 매일 동일하게 챙기기 어렵고 개인차도 있기 때문에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특히 혈중 비타민 D 수치가 낮게 나온 경험이 있으시다면 식사 외에도 비타민 D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식품을 통한 비타민 D 보충은 도움이 되지만 필요한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충제 복용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식사에서 비타민 D가 풍부한 재료를 일부러 더 챙겨 드시는 건 건강한 습관이지만 혈액검사 결과나 생활 습관에 따라 보충제를 병행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4. 하루에 얼마나 섭취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미국의 기준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성인의 하루 비타민 D 권장 섭취량은 600IU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은 800IU로 조금 더 높습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 역시 600에서 800IU 수준이 적정하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는 뼈 건강뿐 아니라 면역 기능, 근력 유지, 염증 억제 효과를 고려한 수치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비타민 D 영양제 요즘 5000IU짜리도 많던데 많이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먹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비타민 D는 수용성 비타민이 아니라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쉽게 말해 물에 녹아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체내 지방 조직에 저장되기 때문에 일정량 이상 섭취하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과하게 축적된 비타민 D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할 경우 고칼슘 혈증, 구토, 근육통, 신장결석, 탈수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만성적으로 비타민 D를 4000IU 이상 섭취할 경우 부작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최대 섭취량, 즉 상한선을 4000IU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한 의학적 지시 없이 이 수치를 초과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이라면 의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꼭 거쳐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보충제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비타민 D는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식사 중, 특히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녁보다는 오전 중에 드시는 것이 생체리듬에도 더 잘 맞는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타민 D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의 체내 수치가 낮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잠시 고용량을 복용하고 이후에는 권장량으로 유지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수치가 이미 충분한데도 고용량을 계속 드신다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암 생존자라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가 면역 기능과 염증 억제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암 치료 이후의 건강 관리에 더욱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발표된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트에서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소개되었습니다. 무려 17년에 걸쳐 약 1600명의 성인 암 생존자를 추적 관찰한 결과 체내 비타민 D 수치가 낮고 염증 지표인 C 반응성 단백질, 즉 CRP 수치가 높은 경우 암 관련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몸속 면역계를 안정시키고 과도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 치료 후에도 우리 몸은 회복 과정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이나 면역계의 불균형을 겪게 되는데 이때 비타민 D가 일정한 보호막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직 비타민 D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한다거나 완치를 유도한다는 근거는 없지만 암 생존자의 건강 유지와 재발 예방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렇다면 비타민 D 수치는 얼마나 유지해야 할까요? 보통 혈중 비타민 D 농도는 25 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최소 20나노그램/ml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장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30나노그램/ml 이상이 면역 기능과 염증 조절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암 생존자와 같은 고위험군에서는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충분히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얻을 수도 있지만 암 치료 과정에서 햇볕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고령일수록 피부에서의 비타민 D 합성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식이 보충이나 영양제를 활용한 관리가 더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암 환자분들이 완치 후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피로감, 근육통, 면역력 저하 등을 경험하시곤 합니다. 이런 증상이 단순한 체력 저하가 아니라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이지만 정기적으로 수치를 점검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하는 습관만으로도 몸의 회복력과 생존율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실생활 적용 팁.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름은 비타민 D 보충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자외선 지수가 겨울철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같은 시간만 노출되어도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 양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이 여름의 햇볕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외선이 강한 만큼 피부 건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오래 노출되기보다는 짧게, 자주 그리고 안전하게 햇볕을 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 11시쯤 잠깐 장을 보러 나가거나 점심시간 직후 가볍게 팔을 걷고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팔뚝이나 종아리처럼 비교적 자외선에 강한 부위를 노출시키는 것이 좋고 얼굴은 모자나 양산으로 가려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궁금해하실 부분, 그럼 한 번에 오래 햇볕을 쬐는 것과 여러 번 나눠서 짧게 쬐는 것 중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이 질문은 많이 받는 내용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에 짧게 노출되더라도 자주 반복되는 경우 비타민 D 합성 효과는 유지되면서도 피부 손상은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정오 무렵의 자외선은 강도가 높아 짧은 시간에도 효과가 크므로 10분 이내 노출을 2에서 3회 반복하는 방식의 피부와 비타민 D 모두를 챙기는 데 이상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식탁입니다. 여름 제철 식재료 중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등어나 정어리 같은 기름진 생선은 구이나 조림으로 활용하기 좋고 햇볕에 잘 말린 표고버섯은 나물이나 탕, 볶음 어디에 넣어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비타민 D의 함량이 증가하므로 말린 상태로 보관해 두면 사계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달걀 노른자, 비타민 D 강화 두유나 요거트까지 식단에 다양하게 포함시키면 굳이 영양제를 챙기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건강은 생각보다 더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햇볕을 누리고 제철 식재료를 잘 챙겨 드신다면 몸이 먼저 그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우리 생활 안에 있습니다. 결론 및 실천법. 비타민 D는 단지 뼈 건강을 위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면역, 심혈관, 암 생존율까지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생리적 조절 물질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햇볕만 쬐다고 또는 비싼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결되진 않습니다. 하루 10분 햇볕 플러스 음식 한두 가지 플러스 600에서 800IU 보조제. 이 정도만 지켜도 대부분의 성인은 안정적인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한 습관과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오늘 내용 들으시고 나니까 괜히 햇빛 쬐러 나가고 싶은 마음 드시죠?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비타민 D를 채워나가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햇살처럼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일반인의 매일 건강은 늘 함께하겠습니다.